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2019년 표준교재 개정판 역시나 요양보호 강론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어요. 요양보호 강론은 워낙 단위도 넓고 그리고 커버해야 될 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숫자를 좀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순서대로 보시기에 조금 좋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3번 표시 보이시죠? 순서가 요양보호 강론, 그리고 요양보호 강론 2, 그리고 요양보호 강론 3까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요양보호 강론 파트를 순서별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시험뿐만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 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부터 시작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경험했던 아주 기본적인 실전과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험에 나올 법한, 시험에 나왔었던 앞으로도 중요할 이야기들을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서 그림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한 번에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양보호 강론은 이런 그림을 보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그림을 같이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끝까지 집중해 보실게요.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다 같이 열공하러 한번 가보실게요. 먼저 체위 변경, 이동 돕기 파트입니다. 이 체위 변경은요, 어르신들이 이 굳어진 관절, 그리고 이미 굳어진 관절과 함께 변형되는, 이 관절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함에서 이 체위 변경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한 면으로 계속 오랫동안 누워 계신 어르신들에게 욕창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체위 변경은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한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깨가 결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체위 변경을 해주시면요. 어르신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위 변경과 함께 이동 도움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요.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안정성을 갖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서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을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이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라는 게 이제 배꼽 정도의 높이예요. 몸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것, 그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요. 전체적인 지지면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어르신을 움직이셔야 되고요.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춥니다. 갑작스런 동작은 피하시고요. 대상자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양보호사의 부상을 방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식 상태와 상관없이 동작을 설명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르신들이 와상 상태로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항상 어떤 상황이 생기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동작들을 미리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지해 드리고요. 안색이 창백하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원래대로 눕게 하고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와상 상태인 어르신은 두 명이 동시에 양쪽에 서서 한 명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한 명은 둔부와 대퇴를 받치시고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이동하려는 쪽에서 서서 상체에서 하체를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돌려 눕히려는 쪽에 선다. 옆으로 눕힐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눕히려는 쪽 손을 위로 하고 혹은 양손을 가슴 앞에다가 두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히는데요. 대상자의 앞에서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는 살짝 뒤로 편의해드립니다. 꼭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하셔서 대상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시도록 마음의 안정감을 같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글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요. 무릎을 세우고 두 팔은 가슴 위에 놓습니다. 이걸 좀 더 높이 올리셔도 괜찮아요. 이건 지금 거의 배에 가까운 사진인데요. 조금 더 높이 올려서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어르신들을 돌려 눕게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보시면요. 보세요.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제 조금 글과 그림이 같이 연결돼서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뒤로 볼게요. 대상자를 돌려 눕히는 쪽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쵸? 이 나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눕힐 곳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아래쪽 어깨를 살짝, 이 아래쪽 어깨예요.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주시면요. 어르신들이 옆으로 누워 계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파트인데요.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쓰셔야 됩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두시고요. 양쪽 무릎을 굽혀서 세운 뒤 어깨,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마비측이 위로 오게 해서 돌려 눕힌다는 얘기인데요. 요것도 한번 좀 이따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비된 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비된 쪽을 위로 오게 보실게요. 마비된 쪽을 위로 오게. 그쵸?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짚게. 자,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처럼 오른쪽 마비가 오신 어르신이라면 오른쪽을 위로 오게 하시고 이 왼쪽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땅을 짚어서 일어날 수 있게, 침대를 짚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 앉기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사지가 마비인 어르신들은 어떻게 일어나 앉게 하겠는가? 이 또한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론적으로 보시면요. 마비된 손은 가슴 위에 올리고 한쪽 팔을 깊숙이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편 어깨 밑을 받쳐준다. 사지마비 얘기가 나올 때는요. 한쪽 팔을 깊숙이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편 어깨 밑을 받쳐준다라는 얘기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시험에 혹은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와상 환자다 라시면요. 이 부분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어르신들을 잡아 끌듯이 끄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내 팔 하나를 깊숙이 어르신들 밑으로 넣은 후 손바닥 반대편으로 어깨 밑을 받쳐주고 어르신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깨 밑에 위치한 손바닥으로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이렇게 앉힙니다.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하면요. 이 과정에서 어르신을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한다면요. 이 넙다리뼈에 골절이 위험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지마비 환자들을 일어나 앉힐 때는요.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중요한 뼈가 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안쪽으로 깊숙이 넣는다는 말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깨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팔로 다른 쪽 팔을 고정시킨 후 요양보호사 쪽으로 이쪽에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들어서 앉히는 거예요. 이때 다리가 양쪽에 다 펴져 있는데 만일 이 어르신을 내가 확실하게 안아서 내 쪽으로 끌어당기지 못하거나 이 어르신이 너무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라
전혀 이게 이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힐 경우에요. 죄송합니다. 이 넙다리 뼈에 골절의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일어나 앉히는데 하반신 마비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일어나 앉히느냐. 상체를 먼저 돌려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상체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 스스로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상체를 돌려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침대에 걸터 앉힐 때는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대상자를 향해 서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앉히고 오른쪽으로 앉히고자 하면 오른쪽에 서서 대상자를 향해 선다는 거.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요양보호사가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양보호사가 이쪽에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면 대상자의 오른쪽에서 앉히고 싶어 하나요? 왼쪽으로 앉히고 싶어 하나요? 대상자의 이 그림만 본다면 요양보호사는 그렇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앉히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이겠죠. 그러니까 대상자의 왼쪽, 우리가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 서 계시는 거죠. 이쪽에서 서서 대상자를 향해서 서는 겁니다. 돌려눕힌 자세에서 목과 어깨, 무릎을 지지하고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면서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지지하여 자세가 안정되게 해서 일어나 앉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기를 할 때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에서 서서 대상자를 향해 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기 중에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와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인데 먼저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를 보시면요. 대상자의 양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주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양쪽에 이 허리를 잡고 지지하고 대상자의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요. 이 무게가 조금 우리의 전체 근육으로 올 수 있게끔 무게중심이 좀 이동될 수 있게끔 이 대상자의 상체를 앞쪽으로 숙이면서 천천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보조가 더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면서 그림 보세요.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면서 상체를 펴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그림을 또 같이 볼게요. 대상자의 이 양 발을 무릎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놓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 발 바로 뒤에 두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지금 이분이 잡고 계신 거예요.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방법입니다. 자, 이쪽 팔이 반대쪽 허리에 가 있는 거예요.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이렇게 세운다는 거. 그림으로 본다면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그림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고 난 다음에 꼭 3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리는 적당히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셔야 되고 선생님들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릎은 구부리셔야 되고요. 어깨는 어르신들의 가슴팍 쪽쯤에 닿아서 가슴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가지 기억하는 거, 다리를 벌리고 무릎은 구부리고 어깨는 닿이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 그리고 욕창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요양 현장에 나가셨을 때 이런 포트를 잘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전문가,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굉장히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앙와위, 반좌위, 복위, 측위. 물론 글자만 보셔도 대략 이게 지금 어떤 자세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앙와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누워 계신 자세를 이야기하고요. 반좌위 같은 경우는 앉아 계신 약간 45도 정도로 올려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복위 같은 경우는요, 배를 대고 누워 계신 상태고요. 측위 같은 경우는 예상되시죠? 옆으로 누워 계신 자세예요. 이런 자세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이 말을 사용하고요. 우리 요양보호생님들께서도 그냥 누워있는 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적인 표현을 함께 써주신다면 더 멋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이런 분들의 체위 변경은 어떨 때 이루어지나를 설명 먼저 드리면요. 휴식, 잠잘 때는 완벽하게 누워 계신 자세, 앙와위 자세를 취하겠죠. 숨 찰 때나 얼굴을 씻을 때나 식사 시간에는 잠시 이렇게 올려놓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게 할 거고요. 등에 상처가 있거나 조금 근육을 쉬게 해드리고 싶을 때는 돌려눕혀 놓는 자세, 보기를 취하실 거고요. 너무나 한쪽 자세로 오래 계신 분들 옆으로 돌려 누우면서 하는 자세, 측위. 이 측위는요, 둔부의 압력, 뒤로 가해지는 압력을 피하게 해주거나요. 관장을 할 때 자주 취해지게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앙와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걸 똑바로 누운 자세 우리는 앙와위라고 합니다. 이 자세 때는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드리려면 자, 이 목 뒤에 베개를 받치시고 또 다리 밑에 그리고 이 발목 있는 데다가 하나 더 수건을 말아서 같이 받쳐주시면 어르신들께서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잘 때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가 베개를 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때 선생님 혹시 욕창이 어느 부위에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욕창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척추뼈 가시돌기, 어깨뼈 아래, 그리고 위팔뼈, 엉덩뼈 뒤 능선, 그리고 엉치뼈, 그리고 넙다리뼈, 그리고 발꿈치뼈. 이렇게 우리가 뒷면에 닿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욕창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자세들을 보실 건데요. 반 앉은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반 앉은 자세는 우리 뭐라고 표현했었죠? 방금 배우신 거. 자, 이제 기억하실게요. 반좌위라고 얘기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기억나시죠? 측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반좌위를 볼게요. 이 반좌위는 언제 한다 그랬죠? 그렇죠. 호흡이 곤란할 때, 세수 및 식사를 할 때 주로 이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살짝 침대를 올려준 자세죠. 자, 이 반좌위 자세 때 어르신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요. 침대가 이렇게 이런 W자 형식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반 앉은 자세를 할 때 받침대를 이렇게 A자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옆으로 누운 자세 때는 등에 이런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하는 자세인데요. 이때 보시다시피 이 다리가 이렇게 굽혀진다는 거, 옆으로 눕는 게 이렇게 일자로 쭉 눕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다리를 살짝 구부려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옆으로 구부려주는 치기 자세는요.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이렇게 꺾어준다는 거. 그냥 구부려주는 거 아니라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꺾어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축이 자세 때도 사실상 욕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욕창 발생 가능한 곳은 어딜까? 한번 살펴보시면요. 보세요. 아래쪽 귀, 넙다리 뼈 큰 돌기, 그리고 봉우리 돌기, 그리고 넙다리 뼈 안쪽 관절 융기, 종아리뼈 아래들, 그리고 정강이뼈 위쪽 이런 데가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욕창 발생 부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엎드린 자세. 우리는 그 자세를 뭐라 그랬죠? 엎드리면 뭐가 닿죠? 그렇죠. 배가 닿죠. 우리는 그 자세를요. 복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가 닿는 자세예요. 자, 배가 닿는 자세를 할 때 얼굴이 바닥으로 그냥 박혀버리면 숨쉬기도 곤란하고 힘드시잖아요. 혹시 여성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마사지 샵을 혹시 가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마사지 샵 베드를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 쉴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베개 형식으로 이렇게 수건을 양쪽에 말아서요. 어르신들이 머리를 편안하게 지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골반 있는데 관절 밑부분에 이렇게 베개를 대주시고 또 이렇게 수건을 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복위 자세는요. 엎드린 자세라고 표현하며 복위 자세를 하셨을 때는 윗팔뼈 앞머리, 복장뼈, 그리고 위앞 엉덩이뼈 가시, 무릎뼈, 발등에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까지 살펴봤어요. 휠체어 파트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휠체어 파트는 따로 복지용구와 같이 엮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위 변경과 욕창이 일어나기 쉬운 파트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어르신들을 모실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어르신들도 편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에 대한 공부입니다.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